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 그리고 삼성전자 및 삼성 SDI, LG화학 등 이쪽 전기전자 섹터의 강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스닥 선물과 국내 코스닥 지수가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는 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이 1위, 3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단기 실적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관계로 장 후반에 하락폭을 키운 여파가 코스닥 지수를 좀 많이 끌고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업종과 섹터를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장 후반에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좋은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할 때 이 광의적인 영역, 즉 넓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넓은 구간에서 섹터의 흐름을 보고 그 섹터에 들어오는 자금을 추적해 가면서 매매하는 게 아무래도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개개인이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전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종목 위주로 많이 봤어요. 관심 종목을 쫙 펴놓고 이 종목군 안에서 급등주를 찾아서 그리고 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굉장히 좀 서서히 빠르지 않은 매매를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할 때 시장 대비 버티고 있는 섹터, 시장 대비 버티고 있는 섹터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뭐 이 정도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까지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빠졌고 개별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화학 섹터, 기계 장비 섹터, 전기 섹터 쪽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섹터에 메이저 자금이 많이 몰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종가 베팅을 들어가셨으면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보면 일단은 전일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이 직전에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또 강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보다 아주 조금 유해졌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식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따라 들어가고 돌파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상인지 또 반대로 떨어지는 게 또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장전에 약간의 이제 호지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봤어요. 왜냐면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오늘은 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 몰랐는데, 마감 시황을 정리하다 보니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화웨이에 대해서 3개월 면허 연장을 해준 부분이 일단 단기적이나마 미중 간의 분쟁에 일단의 약간의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은 미중 악재에도 중국 증시가 오늘 1%대 상승을 했죠. 즉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삼성 이재용, 정의성 회동 및 테슬라가 플로리다주에서 재가동을 하면서 24시간 풀 가동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가 강한 훈풍을 좀 줬고요. 저희도 이제 그에 맞춰서 2차전지 섹터 매매를 오늘 2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된 어린 괴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늘까지 굉장히 좀 아주 강하게 이어졌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완전 발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따가 뭐 이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수익이 안 난 건 아니에요. 10%대 이상의 수익은 다 내고 나왔지만 굉장히 또 안타깝게 또 매매를 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세 섹터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인터넷 인증업체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인증 보안 업체들, 그리고 5월 20일 국회 일정이 있죠. 이때 이제 관련 법안 섹터가 움직일 예정인데, N번방 방지법이 이제 4월 18일 날 시장에 처음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버키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그 당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슈가 이제 다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정주로 관심을 가져보면 이것도 나쁜 흐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렇게 이제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 후반에 이제 그 중국 양해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였고, 수소차도 일정이 있어서 이쪽 일정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SK 바이오랜드가 상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장전에 SK 사이언스, 빌 게이츠 재단 뭐 44억인가 지원 이슈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SK 바이오 팜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SK 케미칼을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매매를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종목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시장 수급은 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없었죠. 시장 수급은 일단은 개인이 오늘도 양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뭐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코스닥은 5장 들어서 그래도 매도의 폭을 조금이나마 줄여갔고요. 매도의 폭을 조금 줄여갔고, 코스피는 오전에 강하게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매도 폭을 좀 줄여갔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첫 매수가 됐죠. 삼성전자.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를 같이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의 이 후반부에 급락을 만들어낸 거는
정확히 이제 여기서 SK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후반에 급락을 했죠. 장후반에 급락을 하면서 네, 완전 밀고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같이 내려왔죠. 반대로 이때 에코프로 BM이 오늘의 시장의 주도 주꾼이었기 때문에 올라왔고, 반대로 SK 바이오 랜드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베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한번 이런 걸 적어봤고요. 장 막판에 시장의 하락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 때문에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 밖의 종목군들 부분에서는 크게 오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은 코스닥의 일정 부분 상승 출발이 예상이 조금 됩니다. 수급과 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은 안 쓰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종목들 한번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여기서 좀 사가지고 오늘 좀 매도를 좀 했어요. 오늘 매도를 하고 또 내일까지 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조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틱틱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뭐 조금 올라오면 또 청산하고 좀 박스권 흐름 보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옵션 만기 기간에 눌러놓는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걸로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 네이버 고가권에서 조정 받아야죠. 툭 떨어지면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 지금 안 간다고 너무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보십시오. 6월 달에 언택트 관련해서 뉴딜이 확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할 거 다 할 겁니다. 종목분들 그 전에 종목분들 움직일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오늘 조금 아쉬운 게 SK 바이오랜드를 안 들어가고 SK 케미칼 들어간 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 5천억을 터뜨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월봉에서 아직 안 나왔네요.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내일 이거를 지금 보러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지금 보러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를 뚫어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일 시초가부터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SK 케미칼을 좀 매수를 하고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 팔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내일장 SK 케미칼하고 SK 바이오랜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얘네 쪽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에코프로 BM. 자, 이제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을 다 매매를 하고 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가 들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주도주였죠. 주도주의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고가 종가 베팅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가 베팅 종목이고, 시장 급락할 때 이 급락을 기회 삼아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저희는 되었고요. 종가를 베팅을 했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은 일단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죽고 다시 갈 수 있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시가총액은 좀 비싸죠. 이제 내일이면 2조대가 나오는데 사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영업이익이 기하급수 늘어나는 회사도 아니고요. 사실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는 일단은 라운드 피겨가 10만 원이니까 목표가 10만 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운드 피겨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가시면서 10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 보세요. 자, PNT도 2차 전지 안에서 뭐 굉장히 좋아요. 그 누적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간다면 두 번째로 갈 만한 게 PNT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PNT 같이 따라서 봐보시고요. 그 다음 KM, 아직 실적 발표 전이죠. 실적 발표 전인데 캔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시가 갭 뜨고 실적 발표까지 동시에 나온다면 한국 알코올처럼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다 팔아먹고, 지금 원래 사실 더 눌리면 몰라 했는데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지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텀이 생겼어요. 그거는 실적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겠죠. 고가권이니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고요. 한국전자, 한국정보인증이 오늘 상한가를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을 내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보인증이 돌파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15%, 20%까지. 조화제약에 대한 제가 목표가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제 회원님들한테도 6,000원까지 뭐 여기서 10% 이렇게 했는데 발매도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데, 저는 너무 싸게 팔았어요. 제가 이게 뭐 수익이 안 난 건 아닌데 굉장히 싸게 팔아버렸죠. 7% 구간에서 팔아버려가지고 이제 내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한국 정보 인증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고, 오늘 이제 상가 들어가기 전에 정보 인증, 한국 전자 인증 인지를 했고, 지금 4등주를 제가 매매를 했는데, 한국 전자 금융을 매매를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들어간 거는 이걸 다 매도하고, 원래 여기에서 매도 이후에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친 물량이 있어요. 여기서 놓친 물량을 그냥 취소를 안 했더니 잡혀서 밥 먹고 왔더니 마이너스가 4%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그냥 다 전량 매도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4등주 매매를 했었는데, 얘도 이제 22%까지 올랐으니까 먹은 거는 한 12, 3% 먹었죠. 먹은 거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들어갔구나. 이 아래 꼬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신 만약에 이게 1등주였다면, 1등주였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1등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무서워도 1등주 잡으려고 노력해야죠. 내일 이거, 그리고 조화제약은 일단 두 번의 큰 상승을 보였고 오늘 아래 꼬리 닫았죠. 일단 신호는 나왔습니다. 얘가 나는 괴질 대장주야 라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밀렸을 때 괴질이 또 발생하면 올라갈 거고, 이런 차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갭을 들어놓고 촘촘히 있다가 빵,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도 오늘 내일 합니다. 잘 보세요. 남선알미늄, 서원
이월드 저는 다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눈에는 다 잘 갈 거다. 그리고 폴더블 폰 관심 있게 보세요. 저희는 편입을 했습니다. 폴더블 폰 관심 있게 보고 수익 종목으로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폴더블 폰 지금 이제는 뭐 다른 거가 아니라 폴더블 폰쪽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소 일정 있죠. 일진다이아가 좋고 풍구 추정 잘 가고 있고요. 이거 복수전 해야 되는데 복수전 대장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냐면 마지막에는 슈팅이 빵 이게 나와요. 이제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매매해 보시고요. 그 다음 버킷 스튜디오 이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래 대금이 지금 20억짜리라 이거를 막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추천드리고 막 그렇게 하기는 종목적으로는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결코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엠번방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바로 처벌 안 받고 새로운 법이 나오고 막 하면서 그 이슈로 갔다가 이때 갭 들고 20 몇 프로인가요? 27%를 가서 거래대금이 이때 많이 터졌죠. 거래대금이 320억. 그렇게 거래대금이 큰 회사도 아닌데 한 320억 정도가 터졌어요. 굉장히 좀 크게 나름 터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갭을 들어놓고 이 갭의 상단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는 의미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갭을 들어놓고 이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삼성출판사 말고 토박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 갭 들어놓고 이 갭의 상단을 돌파시키면 이 갭, 즉 몸통이라고 할게요. 이 몸통을 돌파시키고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마지막에 한번 털어먹는 빵 하는 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갭 구간에서 떠서 이렇게 힘을 모으다가 한번 이렇게 시세를 끊고 뭐 이게 이제 물량 매도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모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를 오늘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음봉 매집이라면 이 부분이 나름의 이 음봉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또 단기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다. 뭐 그래서 이걸로 엄청나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일정이 5월 20일 날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일정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라이브 때랑 그 다음에 뭐죠? 네이버 채팅으로 오는데 사실 5월달은 추가로 이제 라이브 회원은 일단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받지 않을 계획이고요. 다음 달에 이제 재정비해서 커리큘럼을 다시 조금 정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안 받을 예정이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밖에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퇴근 후 혹은 귀가하시면서 비 맞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